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자유롭고 여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시기가 가까워지면 예상과 다른 현실과 마주하게 되죠. 수십 년간 열심히 일했지만 어느덧 통장이 텅 비어버린 상황, 그리고 이젠 시간마저 내 편이 아니라는 사실에 절망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10억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을까요? 오늘은 그 씁쓸한 은퇴 스토리를 통해 준비되지 않은 은퇴가 가져오는 불안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의 삶을 이제부터 휴식하고 여유를 누리자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막상 닥쳐보면 상황은 전혀 다르게 펼쳐지곤 하죠. 특히 은퇴 후 텅 빈 통장이라는 말이 우리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해서 10억 정도는 모아야 안정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봤지만 현실은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10억의 벽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씁쓸한 은퇴 스토리와 함께 실제로 겪은 분들의 사례를 통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1. 왜 은퇴 후 통장이 텅 비게 될까? 은퇴를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내가 퇴사한 순간부터 수입은 줄고 지출은 예상보다 훨씬 커집니다. 생활비야 잘 아껴 쓰면 되지 않을까? 싶어도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가족 이벤트, 자녀 결혼, 노부모 부양 등가 생기면 통장 잔고가 순식간에 줄어들죠. 아울러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인 네트워크나 직업적 기회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도 무시 못할 요소입니다. 만일 40대에 10억 정도 모았으면 이제 좀 쉬자라고 섣불리 결론 지었다가 막상 큰돈 나갈 일이 생기면 다시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아요. 사실 10억이라는 자산이 있어도 적절히 운용하지 못하면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산 관리란 게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거든요. 은행 금리가 높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금리가 불안정하고 부동산 시장도 변동이 크기 때문에 어설프게 투자하다가 원금 손실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사례 1회사만 믿었던 영석 씨 이야기. 먼저 영석 가명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영석 씨는 40대 초반에 꽤 안정적인 중견기업에 다녔어요. 연봉도 중간 이상으로 받았고 대기업은 아니지만 복지도 꽤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영석 씨가 내 회사는 안정적이니 여기서만 열심히 일하면 미래도 탄탄하겠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막연히 정년까지 일해서 10억쯤 모으면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쯤에는 은퇴할 수 있겠구나라고 계산했죠. 그러나 회사 사정이 갑자기 나빠지고 구조조정 바람이 불면서 영석 씨는 45세에 희망퇴직 대상자가 되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나는 성실히 다녔으니 괜찮겠지 생각했겠지만 회사가 어렵다 보니 정규직도 희망퇴직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어요. 퇴직금으로 받은 돈과 그동안 모은 약간의 적금, 주식 투자금이 있었지만 막상 정리해보니 10억은커녕 3억 언저리에 머무르더랍니다. 처음엔 3억이면 꽤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족 부양비와 앞으로 20년 이상 살아가야 할 생활비를 고려하니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재취업을 하려고 하니 45세라는 나이 때문인지 이전 회사에서 받았던 연봉에 훨씬 못 미치는 자리를 찾는 것도 어려웠죠. 결국 영석 씨는 당장 지출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한 달 생활비를 쓸 때마다 통장이 눈에 띄게 얇아지니까 아내와도 갈등이 생기고 자신감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회사와 내 자신을 동일시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무리 안정적인 기업이라도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리고 나이 40대 중반이면 제2의 직업을 찾기 쉬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죠. 3. 사례 이 주식으로 한방 노렸다가 무너진 희정 씨 이야기. 두 번째 사례는 희정 가명 씨입니다. 희정 씨는 주변 지인들이 주식 투자로 재미를 보자, 나도 10억 만들어서 일찍 은퇴하자 라며 은행 예적금 대부분을 빼서 주식에 들어갔어요. 처음엔 여러 종목을 소액으로 분산 투자했는데 몇 달 지나면서 서서히 수익이 나기 시작하자 욕심이 생겼죠. 그때 운이 따라준 건지
꽤 큰 돈을 벌어 나름의 종잣돈을 마련하게 됐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아, 이렇게 하면 금방 10억 가겠구나 하고 자신감이 넘쳤던 희정 씨가 위험도가 높은 종목에도 무리하게 몰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장이 좋을 때는 이게 진짜 인생 역전인가 싶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게 마음먹은 대로만 움직이지 않죠. 어느 날부터 갑자기 시장 분위기가 급격하게 꺾이기 시작했고 희정 씨는 손실을 만회하려고 더 큰 레버리지를 써가며 베팅했지만 결국 원금 절반 이상을 날려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잘나가는 개미 투자자에서 퇴직금의 빚까지 떠안은 사람이 되어버린 희정 씨는 은퇴는커녕 다시 일자리를 찾아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나마도 지금까지 경력을 쌓아온 분야에서 이직하는 건 쉽지 않고 다른 업종으로 뛰어들기엔 40대 후반이라는 나이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투자로 한 방에 10억을 꿈꾸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투자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모든 돈을 걸거나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건 너무나 위험하죠. 삶 전체가 걸린 문제이니까요. 4. 살해 3가족을 위해 희생만 하다가 뒤늦게 깨달은 지훈 씨 이야기. 마지막으로 지훈 가명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훈 씨는 20대에 결혼해 아이 둘을 키우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집에서 가장이니 자녀 교육비며 생활비를 부담해야 했고 부모님도 부양해야 했어요. 자연스럽게 저축이나 투자에 쓸 돈이 거의 없었고 그저 월급 들어오면 빠듯하게 오늘을 살기 바빴던 거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40이 훌쩍 넘었습니다. 문제는 자녀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 학원비나 사교육비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늘어난 시점이에요. 매달 빠져나가는 카드값만 해도 엄청난데 정작 자신의 노후 자금은 손도 못 대고 있었죠. 내가 벌어도 전부 아이들하고 부모님을 위해 나가니 정작 내 은퇴 자금은 준비 못했네라고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렇다고 아이 교육을 소홀히 하거나 부모님을 못 챙길 수도 없으니 그는 자기 자신을 계속 뒷전으로 밀었습니다. 그렇게 40대 중반에 접어들자 이제부터라도 노후 준비해야 하나?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모아둔 돈이 없으니 위험한 투자에 뛰어들기도 겁나고 그렇다고 급하게 은퇴를 택할 수도 없죠. 자기 개발을 하기도 쉽지 않고 주변에선 이미 자산을 어느 정도 모으거나 집을 한 채 마련해 놓은 사람들이 꽤 되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도 크게 느껴졌다고 해요. 지훈 씨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점은 아무리 가족이 소중해도 내 노후를 전혀 준비하지 않는 건 결국 가족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노후가 안정되지 않으면 은퇴 시점 이후엔 오히려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5.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위 3가지 사례가 각각 다르게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은퇴는 어느 날 갑자기 현실로 다가온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장기 플랜 수립. 당장 모아놓은 돈이 없더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보세요. 내가 매달 얼마를 저축해야 하고 그걸 은퇴 시점까지 꾸준히 불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막연히 10억은 모아야 해. 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노후에 필요한 비용과 수명을 고려해 현실적인 목표 액수를 설정해야 합니다. 위험 분산 투자. 투자는 필요하지만 절대 한 번에 올인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분산하고 투자 공부도 꾸준히 해나가야 해요. 특히 40대 이후에는 한 번의 실패로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볼 수 있으니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직업 포트폴리오 만들기. 정년이 보장되는 시대는 사실상 지났다고 봐야 해요. 본업 외에도 사이드 잡이나 부업을 조금씩이라도 운영해보는 게 좋습니다. 온라인 강의, 유튜브, 블로그, 소규모 창업 등 다양한 루트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 곳에서 모든 수입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개인연금과 보험 활용. 국민연금만으로는 모자란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다면 개인연금이나 변액연금, 저축보험 등을 병행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신중하게 상품을 비교하고 내 경제 상황에 맞춰 가입해야겠죠. 소비 습관 재점검.
생각보다 간단해 보이는 소비 습관만 바꿔도 장기적으로 큰 금액을 절약할 수 있어요. 가령 습관적으로 사는 커피나 불필요하게 유지 중인 구독 서비스, 과도한 외식 비용 등을 줄이면 1년만 모아도 제법 큰 돈이 됩니다. 주변인 가족과의 의사소통. 특히 지훈 씨처럼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하다가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 간의 적절한 합의와 협력이 필요해요. 부모님 용돈이나 자녀 사교육비 등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고 상호 협의점을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 노후 자금 확보가 결국 가족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꾸준히 설득하고 함께 가족 재무 설계를 짜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6. 마무리하며. 은퇴 후 텅 빈 통장이라는 상황은 남의 일이 아니에요. 현재 3040대를 살아가는 대다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은퇴라는 게 예전처럼 50대 후반이나 60대에만 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구조 조정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40대에도 불시에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서 소개한 영석 씨, 희정 씨, 지훈 씨 사례는 각자 다른 상황이지만 미리 대비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물론 세상에 100% 완벽한 대비책은 없겠지만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라도 나도 이제부터는 은퇴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미 늦었다고 자책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작은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정말로 12년 뒤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답니다.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꾸준히 대비한다면 텅 빈 통장 대신 작은 씨앗이 조금씩 자라나서 언젠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예요. 준비된 은퇴가 주는 편안함, 그 안정된 미래를 위해 오늘부터 한 걸음씩 나아가 봅시다.